당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여자를 잃은 것 같은 기분 모든 걸 제대로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 친구 가슴 아프지만 해방감을 주는 말을 해줄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덜 하되 의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자,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녀가 힌트를 곁들여 올린 이야기들. 그녀가 한 말 하나하나를 되뇌며 그동안 당신은 얼어붙은 채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녀가 답장을 하면 어떨까? 라고 계속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이 제대로 단 한 번만 한다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절박해 보이지 않고도 기꺼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마법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냥 심리학도 아닙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심리학입니다. 실제적인 해석,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내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동기부여 명언으로 언급되는 그런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금욕주의는 당신의 에너지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관계까지 바꾸는 그런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 멀어질 때 99%의 남성이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금욕주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는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심에서 감정과 관계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당신이 빨리 도망칠수록 그녀는 더 빨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되찾으려고 노력할수록 그녀가 더 무관심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존재감이 더 많은 사랑과 같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 즉 감정적 포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쫓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의 부족, 자기애의 부족 감정 조절의 부족 말입니다. 친구여, 그런 것은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을 빨리 움직일수록 나비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매력적이고 고요한 공간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들어옵니다.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평온은 마음의 질서, 즉 당신 자신의 왕국에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잃으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세요.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단절하세요. 처벌이 아니라 자기 관리로써요. 공허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공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전략적인 침묵. 메시지도 좋아요도 힌트도 없이 그저 확고하고 부재하는 존재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그 에너지를 훈련, 성장, 창조에 투자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신이 곧 상이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동적인 감정적 반응의 패턴을 깨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수동성은 인내심과 다릅니다. 수동성은 기다립니다. 금욕주의자는 준비합니다. 금욕주의는 욕망과 애착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욕망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박합니다. 당신을 그 여자에게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금욕주의는 욕망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욕망을 통제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즉 상대방의 귀한 당신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인정에 집착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위에 밧줄을 던지고 바위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고통받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밧줄을 이용해 단단한 땅, 즉 자신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착은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은 요구하고 사랑은 허용합니다. 욕망은 당신을 집어삼키고 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삶은 괜찮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 일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삶의 고비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냉정한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놓아주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연습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생각을 적고 합리화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놓아준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착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존재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들고 그 대조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역할 전환 궁핍한 사람에서 도전적인 사람으로 그녀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도전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다시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완전하게 해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느껴지고 보입니다. 친구요, 그것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결핍이고 결핍은 감정적 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도전의 대상이 될 때 당신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성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석상에 가서 할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는 흥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싸고 구하기 쉽고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까요? 당신은 결정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재고 정리 세일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자들은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감정 레이더와 같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네카는 덜 필요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당신은 더 발전합니다. 말 그대로 그녀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늘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40분 동안 확인했다면 그 40분을 독서 운동 창작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매일 실천하고 관찰하세요. 당신의 욕구는 줄어들고 당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심에서 행동하는가? 그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더 많이 주고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기다리는 습관을 깨세요. 그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 무엇을 딱 한 번만 할까요? 단 한 번만 하면 그녀는 당신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그녀가 다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단 한 번의 옳은 행동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관심을 되찾는 것은 끈기 보여주는 것, 그녀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 1000가지 말보다 더 큰 침묵, 나는 당신이 필요 없지만 나는 완전해요 라고 외치는 태도, 바로 여기서 행동이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급진적이고 조용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만 상처받은 아이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에서 물러나는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조연이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장면 전체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또는 당신의 에너지가 물줄기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줄기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향해 흐르면 당신은 익숙해지고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줄기가 끊어지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대비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성찰이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인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미덕은 과장된 반응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세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때리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딱 한 번 차단하고 그 후에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복수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그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채널을 끊는 거죠.
팔로우를 취소하고 채팅을 보관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마음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세요. 마치 상처를 치료하듯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곪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 의식이자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고통, 그리움, 돌아오고 싶은 충동을 불로 바꿔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당신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단 한 번만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전의 남자가 아닐 겁니다. 그녀도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녀가 떠났는데 그녀가 애원도 드라마도 없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사례를 봤습니다. 남자가 전략적이고 진실된 방식으로 감정적 단절을 했을 때 여성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착한 남자가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고집 애원, 끝없는 정당화의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패턴은 깨집니다. 하비에르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연락을 끊고 사진을 보관하고 그녀를 염탐하는 것을 멈추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꿈에 당신 나왔는데 괜찮아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조였고 내면의 존재와 함께하는 부재였습니다. 아니, 유령처럼 사라진 후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라는 고전적인 메시지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안드레스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흘 후 그녀는 그의 이야기 중 하나에 답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그를 커피 한 잔 마시러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패턴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대를 깨고 인정받을 필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진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용기이며 진정한 내면의 통제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당신이 관심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은 적응하거나 멀어집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언제까지 그녀의 감정에 대해 걱정할 건가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갈망하는지, 사랑하는지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든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든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집착할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조수석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요인에 민감해지는 남자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마스터합니다. 당신이 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불꽃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불꽃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을 끌려는 것을 멈추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고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잔혹한 교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3가지와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후제 따라서만 행동하세요. 그 목록은 당신의 지도이고 그 지도는 당신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주 이것을 반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강해지고 중심을 잡아 거절당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쫓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확고하고 냉정하고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과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욕망을 통제하는 힘, 궁핍한 상태에서 도전받는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재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전략적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메시지도 그녀의 프로필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댓글에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로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걷고 필요하다면 혼자 걸으세요. 하지만 항상 중심을 잡고 걸으세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여자를 잃은 것 같은 기분 모든 걸 제대로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 친구 가슴 아프지만 해방감을 주는 말을 해줄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덜 하되 의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자,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녀가 힌트를 곁들여 올린 이야기들. 그녀가 한 말 하나하나를 되뇌며 그동안 당신은 얼어붙은 채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녀가 답장을 하면 어떨까? 라고 계속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이 제대로 단 한 번만 한다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절박해 보이지 않고도 기꺼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마법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냥 심리학도 아닙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심리학입니다. 실제적인 해석,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내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동기부여 명언으로 언급되는 그런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금욕주의는 당신의 에너지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관계까지 바꾸는 그런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 멀어질 때 99%의 남성이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금욕주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는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심에서 감정과 관계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당신이 빨리 도망칠수록 그녀는 더 빨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되찾으려고 노력할수록 그녀가 더 무관심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존재감이 더 많은 사랑과 같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 즉 감정적 포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쫓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의 부족, 자기애의 부족 감정 조절의 부족 말입니다. 친구여, 그런 것은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을 빨리 움직일수록 나비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매력적이고 고요한 공간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들어옵니다.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평온은 마음의 질서, 즉 당신 자신의 왕국에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잃으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세요.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단절하세요. 처벌이 아니라 자기 관리로써요. 공허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공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전략적인 침묵. 메시지도 좋아요도 힌트도 없이 그저 확고하고 부재하는 존재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그 에너지를 훈련, 성장, 창조에 투자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신이 곧 상이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동적인 감정적 반응의 패턴을 깨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수동성은 인내심과 다릅니다. 수동성은 기다립니다. 금욕주의자는 준비합니다. 금욕주의는 욕망과 애착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욕망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박합니다. 당신을 그 여자에게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금욕주의는 욕망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욕망을 통제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즉
상대방의 귀한 당신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인정에 집착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위에 밧줄을 던지고 바위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고통받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밧줄을 이용해 단단한 땅, 즉 자신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착은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은 요구하고 사랑은 허용합니다. 욕망은 당신을 집어삼키고 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삶은 괜찮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 일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삶의 고비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냉정한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놓아주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연습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생각을 적고 합리화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놓아준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착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존재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들고 그 대조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역할 전환 궁핍한 사람에서 도전적인 사람으로 그녀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도전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다시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완전하게 해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느껴지고 보입니다. 친구요, 그것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결핍이고 결핍은 감정적 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도전의 대상이 될 때 당신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성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석상에 가서 할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는 흥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싸고 구하기 쉽고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까요? 당신은 결정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재고 정리 세일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자들은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감정 레이더와 같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네카는 덜 필요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당신은 더 발전합니다. 말 그대로 그녀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늘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40분 동안 확인했다면 그 40분을 독서, 운동, 창작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매일 실천하고 관찰하세요. 당신의 욕구는 줄어들고 당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심에서 행동하는가? 그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더 많이 주고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기다리는 습관을 깨세요. 그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 무엇을 딱 한 번만 할까요? 단 한 번만 하면 그녀는 당신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그녀가 다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단 한 번의 옳은 행동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관심을 되찾는 것은 끈기 보여주는 것, 그녀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 1000가지 말보다 더 큰 침묵, 나는 당신이 필요 없지만 나는 완전해요 라고 외치는 태도, 바로 여기서 행동이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급진적이고 조용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만 상처받은 아이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에서 물러나는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조연이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장면 전체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또는 당신의 에너지가 물줄기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줄기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향해 흐르면 당신은 익숙해지고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줄기가 끊어지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대비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성찰이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인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미덕은 과장된 반응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세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때리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딱 한 번 차단하고 그 후에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복수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그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채널을 끊는 거죠. 팔로우를 취소하고 채팅을 보관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마음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세요. 마치 상처를 치료하듯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곪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 의식이자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고통, 그리움, 돌아오고 싶은 충동을 불로 바꿔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당신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단 한 번만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전의 남자가 아닐 겁니다. 그녀도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녀가 떠났는데 그녀가 애원도 드라마도 없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사례를 봤습니다. 남자가 전략적이고 진실된 방식으로 감정적 단절을 했을 때 여성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착한 남자가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고집 애원, 끝없는 정당화의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패턴은 깨집니다. 하비에르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연락을 끊고 사진을 보관하고 그녀를 염탐하는 것을 멈추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꿈에 당신 나왔는데 괜찮아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조였고 내면의 존재와 함께하는 부재였습니다. 아니, 유령처럼 사라진 후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라는 고전적인 메시지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안드레스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흘 후 그녀는 그의 이야기 중 하나에 답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그를 커피 한 잔 마시러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패턴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대를 깨고 인정받을 필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진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용기이며 진정한 내면의 통제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당신이 관심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은 적응하거나 멀어집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언제까지 그녀의 감정에 대해 걱정할 건가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갈망하는지, 사랑하는지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든,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든,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집착할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조수석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요인에 민감해지는 남자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마스터합니다. 당신이 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불꽃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불꽃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을 끌려는 것을 멈추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고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잔혹한 교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3가지와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후제 따라서만 행동하세요. 그 목록은 당신의 지도이고 그 지도는 당신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주 이것을 반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강해지고 중심을 잡아 거절당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쫓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확고하고 냉정하고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과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욕망을 통제하는 힘, 궁핍한 상태에서 도전받는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재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전략적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메시지도 그녀의 프로필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댓글에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로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걷고 필요하다면 혼자 걸으세요. 하지만 항상 중심을 잡고 걸으세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여자를 잃은 것 같은 기분 모든 걸 제대로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 친구 가슴 아프지만 해방감을 주는 말을 해줄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덜 하되 의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자,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녀가 힌트를 곁들여 올린 이야기들. 그녀가 한 말 하나하나를 되뇌며 그동안 당신은 얼어붙은 채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녀가 답장을 하면 어떨까? 라고 계속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이 제대로 단 한 번만 한다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절박해 보이지 않고도 기꺼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마법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냥 심리학도 아닙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심리학입니다. 실제적인 해석,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내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동기부여 명언으로 언급되는 그런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금욕주의는 당신의 에너지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관계까지 바꾸는 그런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 멀어질 때 99%의 남성이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금욕주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는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심에서 감정과 관계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당신이 빨리 도망칠수록 그녀는 더 빨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되찾으려고 노력할수록 그녀가 더 무관심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존재감이 더 많은 사랑과 같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 즉 감정적 포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쫓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의 부족, 자기애의 부족 감정 조절의 부족 말입니다. 친구여, 그런 것은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을 빨리 움직일수록 나비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매력적이고 고요한 공간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들어옵니다.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평온은 마음의 질서, 즉 당신 자신의 왕국에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잃으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세요.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단절하세요. 처벌이 아니라 자기 관리로써요. 공허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공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전략적인 침묵. 메시지도 좋아요도 힌트도 없이 그저 확고하고 부재하는 존재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그 에너지를 훈련, 성장, 창조에 투자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신이 곧 상이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동적인 감정적 반응의 패턴을 깨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수동성은 인내심과 다릅니다. 수동성은 기다립니다. 금욕주의자는 준비합니다. 금욕주의는 욕망과 애착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욕망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박합니다. 당신을 그 여자에게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금욕주의는 욕망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욕망을 통제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즉 상대방의 귀한 당신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인정에 집착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위에 밧줄을 던지고 바위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고통받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밧줄을 이용해 단단한 땅, 즉 자신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착은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은 요구하고 사랑은 허용합니다. 욕망은 당신을 집어삼키고 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삶은 괜찮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 일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삶의 고비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냉정한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놓아주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연습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생각을 적고 합리화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놓아준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착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존재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들고 그 대조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역할 전환 궁핍한 사람에서 도전적인 사람으로 그녀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도전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다시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완전하게 해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느껴지고 보입니다. 친구요, 그것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결핍이고 결핍은 감정적 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도전의 대상이 될 때 당신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성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석상에 가서 할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는 흥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싸고 구하기 쉽고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까요? 당신은 결정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재고 정리 세일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자들은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감정 레이더와 같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네카는 덜 필요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당신은 더 발전합니다. 말 그대로 그녀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늘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40분 동안 확인했다면 그 40분을 독서 운동 창작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매일 실천하고 관찰하세요. 당신의 욕구는 줄어들고 당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심에서 행동하는가? 그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더 많이 주고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기다리는 습관을 깨세요. 그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 무엇을 딱 한 번만 할까요? 단 한 번만 하면 그녀는 당신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그녀가 다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단 한 번의 옳은 행동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관심을 되찾는 것은 끈기 보여주는 것, 그녀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 1000가지 말보다 더 큰 침묵, 나는 당신이 필요 없지만 나는 완전해요 라고 외치는 태도, 바로 여기서 행동이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급진적이고 조용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만 상처받은 아이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에서 물러나는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조연이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장면 전체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또는 당신의 에너지가 물줄기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줄기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향해 흐르면 당신은 익숙해지고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줄기가 끊어지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대비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성찰이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인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미덕은 과장된 반응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세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때리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딱 한 번 차단하고 그 후에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복수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그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채널을 끊는 거죠. 팔로우를 취소하고 채팅을 보관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마음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세요. 마치 상처를 치료하듯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곪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 의식이자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고통 그리움 돌아오고 싶은 충동을 불로 바꿔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당신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단 한 번만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전의 남자가 아닐 겁니다. 그녀도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녀가 떠났는데 그녀가 애원도 드라마도 없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사례를 봤습니다. 남자가 전략적이고 진실된 방식으로 감정적 단절을 했을 때 여성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착한 남자가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고집 애원, 끝없는 정당화의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패턴은 깨집니다. 하비에르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연락을 끊고 사진을 보관하고
그녀를 염탐하는 것을 멈추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꿈에 당신 나왔는데 괜찮아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조였고 내면의 존재와 함께하는 부재였습니다. 아니, 유령처럼 사라진 후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라는 고전적인 메시지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안드레스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흘 후 그녀는 그의 이야기 중 하나에 답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그를 커피 한 잔 마시러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패턴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대를 깨고 인정받을 필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진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용기이며 진정한 내면의 통제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당신이 관심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은 적응하거나 멀어집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언제까지 그녀의 감정에 대해 걱정할 건가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갈망하는지, 사랑하는지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든,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든,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집착할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조수석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요인에 민감해지는 남자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마스터합니다. 당신이 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불꽃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불꽃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을 끌려는 것을 멈추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고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잔혹한 교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3가지와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후제 따라서만 행동하세요. 그 목록은 당신의 지도이고 그 지도는 당신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주 이것을 반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강해지고 중심을 잡아 거절당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쫓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확고하고 냉정하고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과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욕망을 통제하는 힘, 궁핍한 상태에서 도전받는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재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전략적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메시지도 그녀의 프로필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댓글에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로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걷고 필요하다면 혼자 걸으세요. 하지만 항상 중심을 잡고 걸으세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여자를 잃은 것 같은 기분, 모든 걸 제대로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 친구 가슴 아프지만 해방감을 주는 말을 해줄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덜 하되 의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자,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녀가 힌트를 곁들여 올린 이야기들. 그녀가 한 말 하나하나를 되뇌며 그동안 당신은 얼어붙은 채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녀가 답장을 하면 어떨까? 라고 계속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이 제대로 단 한 번만 한다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절박해 보이지 않고도 기꺼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마법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냥 심리학도 아닙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심리학입니다. 실제적인 해석,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내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동기부여 명언으로 언급되는 그런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금욕주의는 당신의 에너지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관계까지 바꾸는 그런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 멀어질 때 99%의 남성이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금욕주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는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심에서 감정과 관계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당신이 빨리 도망칠수록 그녀는 더 빨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되찾으려고 노력할수록 그녀가 더 무관심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존재감이 더 많은 사랑과 같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 즉 감정적 포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쫓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의 부족, 자기애의 부족, 감정 조절의 부족 말입니다. 친구여, 그런 것은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을 빨리 움직일수록
나비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매력적이고 고요한 공간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들어옵니다.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평온은 마음의 질서, 즉 당신 자신의 왕국에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잃으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세요.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단절하세요. 처벌이 아니라 자기 관리로써요. 공허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공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전략적인 침묵. 메시지도 좋아요도 힌트도 없이 그저 확고하고 부재하는 존재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그 에너지를 훈련 성장 창조에 투자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신이 곧 상이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동적인 감정적 반응의 패턴을 깨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수동성은 인내심과 다릅니다. 수동성은 기다립니다. 금욕주의자는 준비합니다. 금욕주의는 욕망과 애착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욕망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박합니다. 당신을 그 여자에게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금욕주의는 욕망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욕망을 통제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즉 상대방의 귀한 당신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인정에 집착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위에 밧줄을 던지고 바위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고통받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밧줄을 이용해 단단한 땅, 즉 자신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착은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은 요구하고 사랑은 허용합니다. 욕망은 당신을 집어삼키고 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삶은 괜찮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 일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삶의 고비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냉정한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놓아주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연습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생각을 적고
합리화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놓아준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착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존재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들고 그 대조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역할 전환 궁핍한 사람에서 도전적인 사람으로 그녀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도전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다시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완전하게 해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느껴지고 보입니다. 친구요, 그것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결핍이고 결핍은 감정적 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도전의 대상이 될 때 당신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성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석상에 가서 할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는 흥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싸고 구하기 쉽고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까요? 당신은 결정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재고 정리 세일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자들은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감정 레이더와 같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네카는 덜 필요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당신은 더 발전합니다. 말 그대로 그녀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늘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40분 동안 확인했다면 그 40분을 독서 운동 창작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매일 실천하고 관찰하세요. 당신의 욕구는 줄어들고 당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심에서 행동하는가? 그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더 많이 주고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기다리는 습관을 깨세요. 그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 무엇을 딱 한 번만 할까요? 단 한 번만 하면 그녀는 당신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그녀가 다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단 한 번의 옳은 행동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관심을 되찾는 것은 끈기 보여주는 것, 그녀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 1000가지 말보다 더 큰 침묵, 나는 당신이 필요 없지만 나는 완전해요 라고 외치는 태도, 바로 여기서 행동이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급진적이고 조용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만 상처받은 아이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에서 물러나는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조연이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장면 전체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또는 당신의 에너지가 물줄기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줄기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향해 흐르면 당신은 익숙해지고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줄기가 끊어지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대비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성찰이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인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미덕은 과장된 반응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세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때리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딱 한 번 차단하고 그 후에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복수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그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채널을 끊는 거죠. 팔로우를 취소하고 채팅을 보관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마음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세요. 마치 상처를 치료하듯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곪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 의식이자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고통 그리움 돌아오고 싶은 충동을 불로 바꿔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당신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단 한 번만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전의 남자가 아닐 겁니다. 그녀도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녀가 떠났는데 그녀가 애원도 드라마도 없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사례를 봤습니다. 남자가 전략적이고 진실된 방식으로 감정적 단절을 했을 때 여성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착한 남자가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고집 애원, 끝없는 정당화의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패턴은 깨집니다. 하비에르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연락을 끊고 사진을 보관하고 그녀를 염탐하는 것을 멈추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꿈에 당신 나왔는데 괜찮아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조였고 내면의 존재와 함께하는 부재였습니다. 아니, 유령처럼 사라진 후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라는 고전적인 메시지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안드레스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흘 후 그녀는 그의 이야기 중 하나에 답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그를 커피 한 잔 마시러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패턴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대를 깨고 인정받을 필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진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용기이며 진정한 내면의 통제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당신이 관심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은 적응하거나 멀어집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언제까지 그녀의 감정에 대해 걱정할 건가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갈망하는지, 사랑하는지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든,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든,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집착할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조수석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요인에 민감해지는 남자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마스터합니다. 당신이 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불꽃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불꽃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을 끌려는 것을 멈추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고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잔혹한 교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3가지와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후제 따라서만 행동하세요. 그 목록은 당신의 지도이고 그 지도는 당신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주 이것을 반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강해지고 중심을 잡아 거절당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쫓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확고하고 냉정하고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과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욕망을 통제하는 힘, 궁핍한 상태에서 도전받는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재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전략적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메시지도 그녀의 프로필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댓글에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로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걷고 필요하다면 혼자 걸으세요. 하지만 항상 중심을 잡고 걸으세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여자를 잃은 것 같은 기분 모든 걸 제대로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 친구 가슴 아프지만 해방감을 주는 말을 해줄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덜 하되 의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자,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녀가 힌트를 곁들여 올린 이야기들. 그녀가 한 말 하나하나를 되뇌며 그동안 당신은 얼어붙은 채 결코 오지 않을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물론 그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이번에는 그녀가 답장을 하면 어떨까? 라고 계속 생각하겠지. 하지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이 제대로 단 한 번만 한다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절박해 보이지 않고도 기꺼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마법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냥 심리학도 아닙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심리학입니다. 실제적인 해석,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통제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내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동기부여 명언으로 언급되는 그런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금욕주의는 당신의 에너지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관계까지 바꾸는 그런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 멀어질 때 99%의 남성이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금욕주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는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심에서 감정과 관계를 마스터하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당신이 빨리 도망칠수록 그녀는 더 빨리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되찾으려고 노력할수록 그녀가 더 무관심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존재감이 더 많은 사랑과 같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 즉 감정적 포화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쫓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의 부족, 자기애의 부족, 감정 조절의 부족 말입니다. 친구여, 그런 것은 당신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을 빨리 움직일수록 나비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매력적이고 고요한 공간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고요하고 자신감 넘치며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들어옵니다.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평온은 마음의 질서, 즉 당신 자신의 왕국에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통제력을 잃으면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세요.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단절하세요. 처벌이 아니라 자기 관리로써요. 공허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공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세요. 전략적인 침묵. 메시지도 좋아요도 힌트도 없이 그저 확고하고 부재하는 존재감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그 에너지를 훈련 성장 창조에 투자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신이 곧 상이기 때문에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자동적인 감정적 반응의 패턴을 깨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잃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수동성은 인내심과 다릅니다. 수동성은 기다립니다. 금욕주의자는 준비합니다. 금욕주의는 욕망과 애착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욕망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박합니다. 당신을 그 여자에게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에게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금욕주의는 욕망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욕망을 통제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 즉 상대방의 귀한 당신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인정에 집착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위에 밧줄을 던지고 바위가 당신에게 오기를 기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고통받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밧줄을 이용해 단단한 땅, 즉 자신의 중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착은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착은 요구하고 사랑은 허용합니다. 욕망은 당신을 집어삼키고 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삶은 괜찮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 일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는가?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삶의 고비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냉정한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관찰하고 놓아주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연습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생각을 적고 합리화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놓아준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다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집착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존재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들고 그 대조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만들어집니다. 역할 전환 궁핍한 사람에서 도전적인 사람으로 그녀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도전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다시 찾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완전하게 해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느껴지고 보입니다. 친구요, 그것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궁핍함은 결핍이고 결핍은 감정적 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도전의 대상이 될 때 당신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성들이 당신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거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석상에 가서 할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는 흥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싸고 구하기 쉽고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할까요? 당신은 결정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재고 정리 세일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자들은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마치 감정 레이더와 같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네카는 덜 필요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당신은 더 발전합니다. 말 그대로 그녀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늘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40분 동안 확인했다면 그 40분을 독서 운동 창작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매일 실천하고 관찰하세요. 당신의 욕구는 줄어들고 당신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중심에서 행동하는가? 그녀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더 많이 주고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기다리는 습관을 깨세요. 그런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행동, 무엇을 딱 한 번만 할까요? 단 한 번만 하면 그녀는 당신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그녀가 다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단 한 번의 옳은 행동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관심을 되찾는 것은 끈기 보여주는 것, 그녀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의 일관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 1000가지 말보다 더 큰 침묵, 나는 당신이 필요 없지만 나는 완전해요 라고 외치는 태도, 바로 여기서 행동이 등장합니다. 단 하나의 급진적이고 조용하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마치 감정적인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만 상처받은 아이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에서 물러나는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조연이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 장면 전체를 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이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또는 당신의 에너지가 물줄기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줄기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향해 흐르면 당신은 익숙해지고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줄기가 끊어지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대비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성찰이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인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미덕은 과장된 반응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세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때리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딱 한 번 차단하고 그 후에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복수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그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채널을 끊는 거죠. 팔로우를 취소하고 채팅을 보관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마음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세요. 마치 상처를 치료하듯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곪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 의식이자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고통 그리움 돌아오고 싶은 충동을 불로 바꿔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과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당신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단 한 번만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전의 남자가 아닐 겁니다. 그녀도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녀가 떠났는데 그녀가 애원도 드라마도 없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사례를 봤습니다. 남자가 전략적이고 진실된 방식으로 감정적 단절을 했을 때 여성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착한 남자가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고집 애원, 끝없는 정당화의 메시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패턴은 깨집니다. 하비에르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연락을 끊고 사진을 보관하고 그녀를 염탐하는 것을 멈추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꿈에 당신 나왔는데 괜찮아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조였고 내면의 존재와 함께하는 부재였습니다. 아니, 유령처럼 사라진 후 왜 나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라는 고전적인 메시지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안드레스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흘 후 그녀는 그의 이야기 중 하나에 답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그를 커피 한 잔 마시러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패턴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대를 깨고 인정받을 필요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진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용기이며 진정한 내면의 통제입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내면의 변화는 외부 세계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당신이 관심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 이전에는 무시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은 적응하거나 멀어집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언제까지 그녀의 감정에 대해 걱정할 건가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갈망하는지, 사랑하는지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든,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보내든,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행동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집착할 때마다 당신의 감정적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조수석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요인에 민감해지는 남자는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반응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마스터합니다. 당신이 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불꽃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이 아닌 불꽃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을 끌려는 것을 멈추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고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잔혹한 교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녀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3가지와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후제 따라서만 행동하세요. 그 목록은 당신의 지도이고 그 지도는 당신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주 이것을 반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강해지고 중심을 잡아 거절당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쫓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확고하고 냉정하고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과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욕망을 통제하는 힘, 궁핍한 상태에서 도전받는 상태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재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전략적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메시지도 그녀의 프로필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댓글에 이 문구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제가 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로 계속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면 세상이 당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걷고 필요하다면 혼자 걸으세요. 하지만 항상 중심을 잡고 걸으세요.